러시아 승무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기함을 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승무원 이리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이었던 24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방콕으로 가는 평범한 비행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나빠졌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죠. 한국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승무원실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러시아어로 욕설을 내뱉었어요. 기대하던 휴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경유지에 갇히게 된 거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변경된 항로 정보를 전달하며 저 역시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니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3월 초였거든요. 러시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온도였지만 공기는 좀 더 부드러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승무원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들렸어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언어들로 반복되었죠.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항공사에서 예약해둔 차량이 공항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동료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마리나가 어떻게 하룻밤만 자고 가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투덜거렸어요. 또 다른 동료 알렉산드라는 방콕에서 기다리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락을 취할 수도 없고 밤이 늦어지면 로밍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며 걱정했죠.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이겠죠. 어차피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물 곳이었으니까요. 호텔에서 쉬다가 내일 저녁 비행기 타고 방콕으로 떠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과 그리고 항공기 창밖으로 볼 때와 다르지 않은 회색빛 하늘이었죠. 내비게이션이 한글로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들리는 영어 단어만이 희미하게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짧은 여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런 날들이 승무원 생활의 일부겠지만 그래도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며 보니 거리 곳곳에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낯설었어요. 네온사인과 LED 디스플레이들이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러시아보다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어요. 항공기 경유 승무원 분이시냐고 묻더니 최대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인정할 만했죠. 로비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깔끔한 객실과 너무 뜨겁게 나오는 난방 시스템이 반가웠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항공 스케줄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방콕행이 재개된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하루 반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책을 펼쳤죠. 잠시 졸다가 일어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를 시킬까 망설였어요. 다들 피곤해서 객실에서 쉬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에 문득 외출하고 싶었습니다. 체인지룸에서 제복을 갈아입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리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직 완전히 봄은 아니었지만 러시아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식사할 곳을 찾으러 호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곧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꽤 늦었던 것 같아요. 거리를 걷다 보니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일찍부터 문을 닫나요? 러시아에서는 10시까지 열린 곳들이 많은데 말이죠. 답답했어요. 배는 고픈데 열린 곳이 없다니요. 어둑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겨우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국밥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국밥이 무슨 음식인지는 몰랐지만 열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반겨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순간 어지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냄새였거든요. 가게 안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겨우 대여섯 개 있었죠. 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지만 당연히 한글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혼자 국밥을 먹고 있는 아저씨와 테이블을 마주한 두 젊은이들이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영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말했죠. 아주머니는 메뉴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콩나물 국밥, 선지국밥, 내장국밥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인기 있는 거라고 하는 걸로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커다란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어요.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국물이었어요. 콩나물이 듬뿍 들어가 있었죠. 숟가락을 집었는데 한국식 숟가락이라 좀 불편했어요. 러시아와는 모양이 달랐거든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찌릿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콩나물의 아삭함도 좋았어요. 계속 먹다 보니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뜨겁고 자극적이다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러시아의 보르시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인지 물어보더니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대학생이었는데 한 명은 생활 수준의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추운 곳에서 온 사람이 국밥을 어떻게 느꼈냐고 물었죠. 저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국밥은 해장국이라고도 하는데 술 먹은 다음날 속을 푸는데 좋다고 했죠. 특히 밤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를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해장을 위한 따로 음식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국밥을 다 먹으니 배가 꽉 찼어요. 몸도 훨씬 따뜻해졌고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냐고 물으니 저에게 친절하게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카드를 내밀었더니 문제없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보다 훨씬 발달한 것 같았어요.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추웠던 바람이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뜨거운 국밥 덕분이었을까요? 혼자 먹는 이국 땅에서의 첫 식사였는데 왠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죠. 여행에서 마주치는 작은 경험들이 가끔은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는구나. 저녁을 먹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답답하던 기분도 사라졌고요. 국밥의 따뜻함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24시간짜리 경유가 불편하고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며 거리를 보니 아까보다 덜 낯설게 느껴졌죠. 객실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많았죠. 비행기 회항에서 시작해서 낯선 도시에서의 저녁까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평범한 승무원의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 이 순간은 새로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별일 없이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 공항으로 가겠죠. 그런 예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국밥의 따뜻함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선 침대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 시간은 아직 늦어서 산책이라도 하기로 했어요. 가벼운 운동은 항상 제 일상의 일부였거든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러시아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죠. 호텔 앞 횡단보도에 서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서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빨간불인데도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자주 보는 광경이 아니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놀랐죠. 차들이 먼저 서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전거나
이륜차까지도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보였죠. 길을 걷다 보니 인도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몇 걸음 걷다 보니 노란 블록이 길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도시 곳곳에 있다니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시설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니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어요. 입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오고 있었어요. 역시 놀랐습니다. 젊은 회사원 한 명이 먼저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들어가시니 회사원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않고 걸어서 계단을 내려갔죠.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드물었어요. 사회 전체가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과 임산부가 먼저 타는 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공간을 터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와는 너무 다르다고요. 좀 더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어요.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트레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장애인용 놀이기구도 설치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도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평범한 일상인데도 뭔가 특별해 보였죠. 작은 배려들이 모여 만들어진 큰 변화였어요. 이 나라에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단순히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런 문화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도 여전히 신기했어요. 신호등도 지키고 차도 먼저 통행권을 내주고 보행자도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곤 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문득 민준이라는 한국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기본이라고 했었죠.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산책을 되돌아보았어요. 겨우 1시간 남짓 걸었을 뿐인데 많은 걸 봤어요. 시설적 배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까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오전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몰랐어요. 커피숍에서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출근하는 회사원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보는 주부들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작은 양보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구나 생각했죠. 다시 호텔방으로 올라오니 아까보다 다른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씩 이 도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24시간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점심을 먹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타티아나가 집무실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열이 있어 보였죠. 같은 방을 쓰는 그녀는 저보다 10년이나 되는 베테랑 승무원이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타티아나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게 러시아어로 빠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픈데 약이 필요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도와줄 방법을 몰랐어요. 승무원 매뉴얼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가까운 약국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글로 된 안내판들만 보였습니다. 결국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정말 답답했죠.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료가 열이 난다, 약국이 어디냐, 이런 간단한 말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론트에 내려와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있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청소 카트를 밀고 계셨죠. 제가 프론트 직원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뭔가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제가 동료가 아프다고 영어로 말하자 아주머니도 간단한 영어로 무슨 일인지 물으셨죠. 정말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먼저 나서주셨거든요. 프론트 직원에게 한국어로 통역해 주시고 주변 약국 위치를 설명해 주셨죠. 그러더니 청소 일을 잠시 접어두고
직접 약국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셨죠. 길을 걸으며 아주머니는 간단한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저와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차려입은 옷을 보니 러시아 사람이냐고 물으셨죠. 승무원이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가 어디보다 든 분이신데 굳이 일까지 멈추시고 도와주시다니 감동이었어요. 약국에 도착해서도 도움은 계속되었어요. 아주머니가 약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해열제와 기침약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카드로 결제하려 하니 약사분도 영어로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 주셨죠. 약국을 나오자 아주머니는 편의점으로 안내하시더니 이온 음료도 사라고 했어요. 편의점에서도 계산을 도와주셨어요. 카드 사용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배려하신 거였죠. 다 끝나고 나니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또 일터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인사하니 아주머니는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는 방금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어제 국밥집에서도 그랬지만 모르는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었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감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타티아나에게 약을 전해주었어요. 해열제를 먹고 음료를 마시니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오늘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타티아나도 놀라워했죠. 명색이 호텔 청소부인데 승무원의 사정을 이렇게 친절하게 봐준다니요. 저도 그 점이 의아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업무 시간을 쪼개서 모르는 승무원을 도와준 그 마음이 특별했죠. 급여와 상관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다시 생각했어요. 어제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 문화를 보았고 오늘은 진심 어린 친절을 경험했죠. 24시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저녁이 다가오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방콕으로 떠나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남을 것 같았어요. 작은 친절이 주는 감동이 생각보다 컸죠. 타티아나는 약을 먹고 나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회항했던 승무원들끼리 호텔 아래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모두 작은 모험을 즐기는 듯 했죠. 처음에는 불평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늘 경험한 일들을 공유했어요. 다들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이상하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에는 따뜻한 색깔이 묻어나기 시작했죠.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승무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처음 봤을 때의 답답함은 이제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작지만 깊은 친절이 주는 감동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내일의 비행을 기다리며 이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타티아나 덕분이었죠. 그녀가 계속 기침을 하며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어제 약을 먹고 나서 잠시 좋아진 것 같았는데 아침이 되니 다시 심해진 것 같았죠. 체온계를 챙겨와야 했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일이 나야 내가 가서 호텔 의사 불러와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프론트에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니 오늘은 호텔 직원이 의사를 바로 연결해 주었어요. 다행히 의사가 일찍 호텔에 도착해서 타티아나를 진료할 수 있었죠. 그동안 저는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배도 고프고 타티아나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조식당에 들어서니 이른 시간인데도 제법 붐볐어요. 장애인용 전용 테이블도 눈에 띄었죠. 입구에서 가깝고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푸페 스타일의 조식당이었는데 음식 배치도 특이했어요. 높이가 다른 여러 레벨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음식을 담으러 가니 직원 한 분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알레르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걸 묻는 경우가 드문데 신기했어요. 전날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맵거나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에 괜찮다고 답했죠. 직원분은 음식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한쪽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께서 음식 코너를 둘러보고 계셨는데 직원 한 분이 접근해서 음식을 담아줄까 물어보셨죠. 평소였으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담아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경이 두꺼운 아주머니께서 메뉴판을 보고 계셨는데 직원이 다가가서 좀 더 큰 메뉴판이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았는데 그분을 위한 점자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작은 배려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한국 가정식 음식도 놓여 있었는데 호기심에 한번 도전해봤어요. 밑반찬으로 김치도 담았고 된장찌개도 한 그릇 담았죠. 어제 국밥 먹어보니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궁금해졌어요. 김치는 여전히 맵긴 했지만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두부와 미역의 조화가 좋았죠. 식사 중에 또 하나의 풍경을 목격했어요. 임산부 두 분이 조식당에 들어오셨어요. 웨이터가 살짝 뛰어가서 의자를 빼고 자리로 안내했죠. 메뉴 설명할 때도 카페인 없는 음료를 먼저 소개하고 특별히 신경 써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마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님 하나하나를 살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러시아 호텔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하지만 이건 좀 달랐어요.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였죠. 조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식사 어떠셨냐고 물었어요. 정말 좋았다고 답했죠. 그러자 한국 첫 경험이 어땠냐며 다음에 또 오시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요. 단지 24시간의 경유지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위층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본 작은 배려들은 사실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이 되어 있었죠. 누군가 조금 더 불편하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방에 돌아왔을 때 타티아나는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의사가 진료하고 간 약들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죠. 잠시 쉬다가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이 지나고 있었죠. 조식당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작은 배려가 쌓여 만들어지는 따뜻한 사회의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시작된 경유였는데 이젠 좀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잠시 더 쉬다가 짐을 싸야겠죠. 택배 박스에 기념품을 사야 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결정했어요. 전통 문양이 들어간 열쇠고리를 하나 사기로 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별한 추억이 된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오후가 되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타티아나는 아침에 약을 먹고 나서 많이 나아져서 다행히 함께 이동할 수 있었죠. 호텔에서 주선해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한국인이셨어요. 앞자리에 앉은 동료 승무원이 공항까지 간다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택시가 서서히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낯익은 풍경들이 지나갔죠. 어제 걸었던 거리도 보였고 국밥집도 스쳐 지나갔어요. 단 하루 반 만에 정이 들었나 봐요. 기사님은 계속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가끔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교통 상황이 나빠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죠. 갑자기 기사님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통이 안 좋으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혹시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승무원이라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택시 기사들은 보통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데 신기했죠. 간단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짧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기사님이 다음에는 꼭 더 오래 머물러 보라며 웃으셨어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 오면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했죠. 겨우 하루 반 머물렀던 저희를 위해 다음 여행까지 추천해 주시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공항에 조금씩 가까워지자 기사님이 또 입을 여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눈길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택시에서 내릴 때도 짐을 내주며 안전한 여행 되시라고 하셨어요. 팁을 건네려 했는데
한국에서는 팁을 받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하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눈길 조심하라는 한마디에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까요?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친절한 말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기념품을 사려고 했거든요. 작은 열쇠고리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발견했죠. 가격도 무척 착했어요.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자 익숙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영수증을 건네주며 점원이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셨을 때는 더 오래 머무르시면 좋겠다고도 했죠. 온통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죠. 러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분위기였어요. 타티아나가 카페라테가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공항 카페에서 주문을 했는데 바리스타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웃으셨어요. 커피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으시더니 다음에는 한라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꼭 가보라고 추천하셨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주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여행객까지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커피를 받아들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또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화장실 청소원 아주머니가 결제용 기계로 어려워하는 외국인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결제 방법을 못 찾자 직접 설명해 주시고 계셨죠. 단순 청소원이 아니라 공항의 안내원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택시 기사님의 따뜻한 격려, 커피숍 직원의 진심 어린 추천, 청소원 아주머니의 자연스러운 도움까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말보다 마음이 먼저 와닿을까요? 마지막으로 명함 지갑에서 택시 영수증을 꺼내봤어요. 거기에 기사님이 적어주신 글씨가 있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 24시간 동안 경험한 따뜻함이 이렇게 남을 줄은 몰랐죠. 탑승 안내가 나오자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게이트로 향했어요. 짧았지만 특별한 경유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마음들을요. 기장 안내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이륙 준비를 하라는 말에 안전벨트를 맸죠. 서울의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말이죠. 공항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탑승 전에 미리 다녀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하루 반이었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손을 씻고 물기를 털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죠. 분명히 어제 타티아나를 도와주셨던 그분이셨어요. 파란색 유니폼과 머리에 쓰신 모자가 똑같았거든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제 그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게 미안했었거든요. 제가 아주머니를 향해 다가가며 영어로 인사를 했어요. 어제 약국까지 데려다 주신 그분이시냐고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밝게 웃으셨어요. 러시아 승무원이 맞냐며 기억하시더라고요. 동료분은 좀 어떠시냐고 물으셨죠.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니 다행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제의 도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더니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사탕이었어요. 한국 전통 사탕이라며 하나 드시라고 주셨죠. 제게도 주시고 타티아나에게도 줘야겠다며 한 개 더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통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어제 하루 만에 한국어를 배웠냐며 진짜 기특하다는 표정이셨죠. 발음이 조금 틀렸을 텐데도 계속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손을 내밀자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손길이었죠. 아주머니는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오래 머물라고 하셨어요. 봄에 벚꽃이 필 때 오면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쇠고리를 산 이야기를 하니 좋은 선택이라며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한국을 좋아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이런 작은 인연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줄이야. 그때 화장실로 다른 승객들이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일하셔야 할 시간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라고요. 그 말씀에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단지 하루 반 만난 낯선 승무원을 위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시다니요. 화장실을 나오면서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특이한 맛이었어요. 인삼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탕의 효능일까요? 아니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때문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만 해도 불편한 상황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출국장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만났어요.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타티아나도 어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 팬이 된 것 같았죠. 보안 검색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아주머니와의 재회는 정말 특별했죠. 작은 인연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상품들을 보니 더 궁금해졌어요. 다음에 오면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싶어졌죠. 한옥 체험도 하고 전통 시장도 가보고 지방 여행도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경유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꼭 다시 오고 싶은 목적지가 되어 있었죠.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손목의 열쇠고리를 바라봤어요. 작은 기념품이었지만 이 열쇠고리에는 24시간 동안의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의 국밥부터 공항 화장실에서의 재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상황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시작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과 첨단 시설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며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이번에는 경유가 아닌 진짜 여행으로요. 그때는 아주머니에게도 제가 돌아왔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또렷하게 남아있었죠.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특별한 하루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마음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사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보았죠.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경유였는데 이제는 아쉬움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방콕행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긴 여정이었으니까요. 타티아나는 여행용 베개를 베고 이미 잠들었죠. 그녀는 어제 받은 약 덕분에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기내 매거진을 펼쳤어요. 한국 관련 기사가 보였는데 반갑더라고요. 한국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과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특별한 사람들만 만난 걸까요? 하지만 이틀 동안의 경험은 너무나 일관되었어요. 국밥집 주인부터 호텔 직원들, 택시 기사님, 그리고 공항 화장실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했죠. 기내식이 나왔는데 오늘따라 밥이 떨어졌더라고요. 승무원이 미안하다며 면만 드셔도 되겠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죠. 그런데 라면이 한국 라면이었어요. 농심 신라면이었는데 한국에서 봤던 브랜드라 더 반가웠죠. 국물을 먹는데 어제 국밥집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열쇠고리를 보더니 기념품을 샀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이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담긴 상징 같은 거라고요. 동료는 저의 열의에 놀라워했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 팬이 되었냐며 농담했죠. 비행기가 순항에 들어가고 기내가 어두워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죠. 한국을 꼭 다시 가보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진짜 여행객으로 가고 싶었어요. 물론 승무원도 좋은 직업이었지만 가끔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한국 여행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 3일, 부산 2일 이런 식으로요. 특히 국밥집에서 다른 종류도 먹어보고 싶었죠. 선지국밥이나 내장국밥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어도 조금 공부해서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은 이미 알았으니까요. 한국관광청 웹사이트도 찾아봤어요. 기내 와이파이가 느리긴 했지만 궁금했거든요. 제주도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현무암 절벽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한국 여행 때는 꼭 가보고 싶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제주도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새 기내에 아침이 밝아왔어요. 승무원들이 아침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니 구름 아래로 육지가 보였어요. 베트남 상공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죠. 방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기장방송이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예정보다 10분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했죠. 탑승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했어요. 방콕에 빨리 도착하고 싶으면서도 한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에 아쉬웠거든요. 동료들이 하나씩 일어나더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타티아나도 일어나서 화장을 고쳤죠. 저도 짐을 챙기며 손목의 열쇠고리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정말 특별한 24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가져다 줄 줄이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 가까워 오며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태국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을 때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힘든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한 시작 말이에요. 공항버스로 이동하며 동료들은 오늘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몇 시간 쉬고 다시 호텔로 향한다고 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몇 달 뒤 휴가 때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다녀오고 싶었어요. 짐 찾는 곳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다고요. 첨단 공항이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특별했어요.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니 태국의 더운 공기가 확 다가왔어요. 러시아의 추운 겨울과는 천지 차이였죠. 호텔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한국에서 받은 열쇠고리를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태극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게 제 한국 여행의 첫 번째 기념품이 될 거예요. 버스에 오르며 결심했어요. 다음 한국 방문 때는 꼭 화장실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겠다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작은 인연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방콕의 거리를 지나며 창밖을 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죠. 국밥집의 따뜻한 국물, 횡단보도에서의 질서, 진심 어린 친절들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한국에서의 24시간이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